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8강 시간으로서 주택법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건축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이 건축에 관한 사항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밀한 것 같지만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것이고, 주택법은 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과 공급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을 하니까 종류는 단순하지만 규모는 오히려 주택법이 더 많은 주택 건물들을 다루고 있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택법의 제정 목적. 법 제1조에 항상 나옵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주택법입니다.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거의 관리는 없습니다. 주택시장의 관리는 있어도 그 부분 꼭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용어 두 번째, 단독주택. 두 번째 용어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자,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세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정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그 종류에는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준주택의 정의.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다섯 번째,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은 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인데, 크게 두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즉 그 국가 등이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자, 자금을 지원받는 겁니다. 어디? 국가 등 또는 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 국민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주택 규모. 여섯 번째. 국민주택 규모 정의.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걸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단독주택은 1호라고 그래요.
또는 1세대,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자, 국민 주택 규모. 이거는 85제곱미터 이하. 예.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100제곱미터 이하. 이거 예입니다. 이건 예.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자, 7번째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방금 말한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다 민영주택이 됩니다. 8번째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자, 9번째 토지임대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자,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진 겁니다.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즉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이를 분양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 부속 건물, 부속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땅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그리고 그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갖는 그런 게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자, 10번째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자를 말한다. 4가지가 나옵니다. 사업주체는 첫째,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2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번째,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등록사업자. 이게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등록. 4번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제 그 밖의 경우에 이렇게 4가지의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정의.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1. 지역주택조합, 2. 직장주택조합, 3.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12번째,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 주택단지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 자,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게 주로 철도, 도자 들어간 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걸로 분리되는 경우. 2번째는 폭 20m 이상.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3번째는 폭 8m.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자, 그리고 4번째, 요 1에서 3, 3가지죠.
그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 8m 이상 1에서 3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주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로 구분되는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용어의 정의 13번째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첫째,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두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세 번째, 1 및 2의 시설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입니다. 자, 14번째,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자,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두 번째,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다음 15번째,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자, 이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뭐냐? 도로, 철도, 공원, 녹지, 학교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16번째, 기간시설. 기간시설은 뭐냐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 단지 밖에 있는 거하고 단지 안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죠. 기간시설은 꼭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 관련해서 17번째, 간선시설이 있습니다. 간선시설. 이 간선시설은 방금 말한 그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간선시설은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안과 밖에 있는 걸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자, 18번째 이제 공구입니다. 공구. 그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주택단지가 워낙 넓을 경우에는 이제 나눠서 시행을 하죠.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그러한 공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어의 정의 그 19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자, 이번에는 용어의 정의. 자, 20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 도시형 생활주택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자, 300세대 미만입니다.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 종류에는 소형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 세 번째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20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21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자, 그리고 22번에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고도화형 주택. 23번에 장수명 주택.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정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공공택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는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25번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수선이 있습니다. 대수선. 두 번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 사용검사일부터 이제 15년. 자, 15년. 세부적으로 이제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로 합니다. 15년이 경과된, 이제 경과해야죠.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몇 퍼센트? 30%. 자, 이내에서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이제 세 번째. 이에 따른, 자, 이거 2번 방금 말한 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자, 세대수 몇 퍼센트?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최대 3계층입니다.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적합하게 증축해야 되고, 두 번째 니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를 보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26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이게 세대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감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27번의 입주자, 28번의 사용자, 29번의 관리 주체는 우리 교재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주택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뭘 따른다? 주택법에 있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을 우선 하고 다른 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제 그걸 따르지만 그 외에는 주택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택법 첫 시간인데 제 38강 시간이었고요. 총칙의 1번 주택법의 제정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